테토남, 애견녀를 올려치는 분위기, 요즘 유난히 자주 보이죠. 새로운 이상형이 생긴 건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조금 기괴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기준일까? 아니면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욕망을 기호로 바꾸어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일까? 양기, 음기,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 육식녀, 초식남, 감정형, 사고형 등등, 이는 관계적 정체성을 외부 태도로 정의하는 동아시아 특유의 심리 기제이자 문화 코드로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프레임으로 사람을 읽는 경향이 강하고 역할을 분리하여 정체성으로 삼는 문화가 매우 강하죠. 막연하고 누가 봐도 모호한 혈액형의 시대를 지나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라는 표현의 사회적 금기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득과 실이 있던 심의 확산으로 인해 성별이 구분되는 이분법적 언어는 사회적 금기가 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확산된 것이 MBTI, 이를 비롯한 성격 코드, 그리고 관계 기술 언어였습니다. 핵심 단어만 바뀌어가며 그대로 살아있는 욕망을 감추고 우회하는 기호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소비자 다수가 F 유형입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감정적 정당화가 우선시되는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밖에도 사회의 거울 역할이 되어버린 SNS, 커뮤니티, 콘텐츠 유통 모두 감성 반응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남성스러움은 무식함이 되고 사고형 인간은 공감 능력 없는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감정적 반응이 비판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것이죠. 감정형 유형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서 논리와 역할보다 감정과 반응이 기준으로 여겨지게 되며, 사고형 유형의 기능과 역할은 배제되거나 약화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렇듯 남성성이 취약하고 열성으로 분류되며 이와 같이 부흥기를 맞이하는 것이 초식남이나 너드남이 취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기는 길지 않았고 금방 변질되었습니다. 초식남이 선호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초식남과의 관계는 흥분이나 생존 감각, 추진성이 부족한 구조로 연결되며 안정되지만 지루한 관계로 귀결되곤 했죠. 여기서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구조주의 철학자였던 자크 라캉의 말이 떠오릅니다. 라캉은 이렇게 말했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즉,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욕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욕망하는 대상을 따라 욕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기도 전에 그래야만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식의 사회적 분위기에 끌려가다 보니 내가 진짜 원한 감정적 자극, 생존 감각, 추진력을 가진 남성성은 한참을 돌아 다시 생각나게 되는 거죠. 이때 바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비틀어 다시 대입을 시도합니다. 초식남으로 덮여있는 남성성, 앞에 포장지로 덮여있지만 방점이 다 뒤에 찍힌 형태입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결국 다시 클래식한 남성성에 대한 갈망으로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실제로 진화심리학적 회귀와 일치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안정만으론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불안정 속에서 매력을 느끼는 감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이라는 직설 표현이 불가능해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시 욕망을 변형된 기호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토남, 애견녀는 검열된 감정의 우회 표현이자 정체성과 감정이 코드화된 사회의 산물로 보입니다. 요즘 테토, 애견 등등으로 나뉘는 것을 보면 진화심리학에서도 말하듯 말하지 못하는 욕망도 결국 본질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말하지 못한 욕망이 기호로 돌아오고 결국엔 다시 고전적인 매력에 끌리는 지금의 흐름을 보면 결국 정말 돌고 돌아 클래식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미국의 진화심리학자이자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버스가 말한 것처럼 남녀는 번식 전략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선호하도록 진화해왔고,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테토남과 애견녀도 어쩌면 그 본능의 귀결일지 모릅니다.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이란 표현조차 테토남, 애견녀 같은 기호로 우회해야 하는 시대,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테토남이든 테토녀든 애견남이든 애견녀든 시대와 사회의 눈치를 보기보다 진짜 나의 취향과 끌림을 이해하는 것, 그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자기분화라고 합니다. 타인의 판단에 나의 감정과 선택을 위탁하는 형태가 자기분화가 낮은 상태입니다. 타인이 아닌 내 안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거창하기보다 일상 속에 넣을 수 있는 작은 감정 루틴을 만들어 배치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림 그리기, 혼술하기가 저의 감정 루틴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고정 댓글과 설명글에 남겨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확인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당신의 진짜 취향과 감정 루틴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